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프트웨어가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에 대해 좀 깊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까다로운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실무에서는 더 그렇죠. 오늘 저희가 볼 자료는 그 ISO 20510 표준을 인용한 신뢰성 테스트 계획 및 명세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우선 기본부터요. 신뢰성 테스팅. 이게 정확히 뭔가요? 문서 4.4.1절을 보니까 정해진 조건과 시간 동안 소프트웨어가 제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단순히 된다 안 된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ISO 20510 기준에 보면 하위 특성이 4가지가 있던데요. 성숙성,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지, 가용성, 필요할 때 쓸 수 있는지. 네, 그리고 결함 수용성, 오류가 나도 시스템이 버티는지, 마지막으로 복구 용이성. 아, 고장나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 이런 걸 다 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네 가지 측면이 중요한 게 신뢰성이라는 말 속에 사실 여러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종류의 신뢰성이 우리 시스템에 중요한지를 아는 게 뭐랄까 첫 단추 같은 거죠. 그렇군요. 필요로 하는 신뢰성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은 절대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가용성이 극도로 중요하겠죠. 아, 반면에 또 어떤 시스템은 가끔 작은 오류는 괜찮지만 그게 큰 문제로 번지지만 않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결함 수용성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획 단계 4.4.6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첫째가 타이밍. 이게 다른 테스트보다 좀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전체 시스템이 어느 정도 합쳐져야 의미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막바지에 시간이 좀 촉박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아, 그러네요. 중요한 테스트인데 왜 늦게 할까 싶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리고 또 비용 문제도 무시 못해요. 특히 아주 높은 신뢰도, 예를 들어 MTBF라고 하죠. 평균 고장 간격. 이게 막 몇 년 단위로 필요한 시스템이라면요. 와, 그걸 테스트로 증명하려면요. 네, 그걸 증명하려면 정말 오랫동안, 어쩌면 몇 달 동안 고장 없이 돌아가는 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이 목표 MTBF가 길어질수록 테스트 비용이랑 시간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상상만 해도 힘든데요. 그리고 테스트 환경 문제도 있네요. 실제 운용 환경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데. 네, 근데 실제 라이브 환경을 그대로 쓸 순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맞아요. 사용자들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의도치 않은 시스템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이게 참 딜레마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유사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실패, failure를 무엇으로 정의할 건지 이걸 테스트 전에 명확하게 합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 실패의 기준이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죠? 나중에 시드 지표를 계산할 때 결국 집계된 실패 횟수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은 실패로 본다, 저런 건 아니다. 이게 미리 합의되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 해석할 때 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냥 버그 개수 세는 거랑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네요. 개발팀과의 협력 얘기도 나오던데요. 결함 수정 관련해서요. 네. 신뢰성 성장 모델 같은 걸 사용할 때는 테스트 중에 발견된 결함을 개발팀이 얼마나 빨리 수정해 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약간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배포 전의 신뢰성을 측정하는 거랑 배포 후에 운영하면서 측정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배포 전에 예측하고 측정하는 건 지금 얘기한 여러 제약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예측의 영역이 크죠. 반면에 일단 배포하고 운용 중에 실제 발생하는 장애를 세는 건 상대적으로는 좀 더 쉽죠. 그냥 일어난 일을 기록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배포 전 테스트가 덜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정말 신뢰성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테스트 단계 이전에, 그러니까 개발 초기부터 리뷰나 정적 분석 같은 품질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나중에 테스트로 측정하는 건 확인 과정이고 애초에 문제를 예방하는 노력이 핵심이라는 거죠. 아, 예방과 확인. 둘 다 중요하지만 예방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예방 노력도 하고 이제 확인을 위한 테스트 명세 4.4.7.
그러니까 실제 테스트는 어떻게 설계하는지 좀 볼까요? 접근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네. 성숙성이나 가용성처럼 정상 작동을 볼 때는 운영 프로파일이라는 걸 쓴다고 나와 있네요. 사용자들이 실제로 시스템을 어떻게 쓸지 그 패턴을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하는 방식. 맞나요? 네, 맞아요. 평상시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를 보는 거죠.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트워크를 갑자기 끊어본다거나 디스크를 꽉 채워본다거나 아, 일부러 고장 내서 반응을 본다. 약간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시스템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얼마나 빨리 복구되는지를 직접 관찰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종류의 결함을 주입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법으로 결점 트리 분석 FTA이나 고장 모드 및 영향 분석 FMEA 같은 걸 활용하기도 하고요. FTA, FMEA.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좀 그렇죠. 아무튼 시스템의 어떤 부분을 공략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요. 신뢰성 테스팅이라는 게 단순히 버그 찾는 걸 넘어서 성숙성, 가용성, 결함 수용성, 복구 용이성 같은 여러 측면을 다 봐야 하고요. 계획 단계부터 타이밍, 비용, 환경 구축, 실패 정의 같이 고려할 게 정말 많다는 거. 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죠. 그리고 실제 테스트를 설계할 때도 정상 사용을 흉내내는 방식이랑 일부러 문제를 일으켜보는 방식, 이렇게 크게 나뉜다는 거네요. 결국 신뢰성 확보,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아주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간단치 않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살펴본 자료에 기반해서 청취자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주시죠. 네. 오늘 본 자료에서는 실제 운영 환경을 최대한 모방하는 테스트 환경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실제 운영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게 계속 변하나요? 과연 우리가 아무리 정교하게 테스트 환경을 구축한다고 해도 배포 전에 얻은 그 테스트 결과가 실제 그 복잡하고 역동적인 라이브 환경에서의 성능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해 줄 수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어쩔 수 없는 간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할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테스트 환경의 한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